예습 천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최근에 제가 현금 찾을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은행에 현금을 찾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은행 직원이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최근에 워낙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을 찾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을 인출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게 되면 바로 은행에서 여러 가지 서약서나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만약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한다면 이 내역은 바로 여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는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신 것처럼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하고 2010년도엔 2천만 원, 2019년도부터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감지가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줄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 사고가 워낙 많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게 되면 이 내용이 바로 여기로 통보가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 계좌 이체는 보고가 안 됩니다. 즉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이거나 뭐 부모님이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거는 보고가 안 됩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찾는 현금, 그러니까 ATM기로 찾는 것도 포함이죠. 그래서 그런 입출금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출금만 되냐? 아닙니다. 이게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송금하는 것도 1,000만 원이 넘으면 전부 다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 즉 수표를 여러분들이 출금하는 것은 보고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표를 가지고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을 환전을 한다. 즉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 이상 넘으면 바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ATM기 출금하는 것.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이 ATM기로 출금하는 것도 만약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전부 다 통보된다고 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은행에서 만약 ATM기에서 200만 원을 뽑고 그 다음 은행 가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900만 원을 뽑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서 1,000만 원이 안 넘었으니까 통보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ATM이랑 은행이랑 합쳐서 만약 1,000만 원이 넘으면 바로 보고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단 이거는 조건이 같은 은행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이제 입금과 출금, 아까 둘 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보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입금과 출금의 금액은 이제 따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입금 900만 원 하고 출금 900만 원을 하면 통보가 안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금을 뭐 1,000만 원 넘게 했다, 그러면 바로 통보가 되고 이 입금도 1,000만 원이 넘으면 바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아까 1번에서는 같은 은행에서 ATM이랑 은행 거래 합산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3번 보시면 다른 은행에서 각각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당연히 통보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A은행에서 800만 원, 그 다음 B은행에서 800만 원을 뽑으면 통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에 입금이든 출금이든 이게 1,000만 원씩 한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통보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같은 은행 같은 날 이제 입금이랑 출금 별도로 해서 1,000만 원씩 넘어가면 보고가 된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900만 원씩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900만 원씩 입금도 포함이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은행 직원이 봤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거의 뭐 900만원씩 한 뭐 6번에서 7번 정도 찾았어요.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뭔가 정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아마 은행 직원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900만원씩 찾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어쨌든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로 전달을 한다는 건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금융위원회는 무슨 조건으로 이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냐면 이 금융위원회의 FIU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해서 만약 이게 의심 거래로 보여질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법 집행기관 있죠? 지금 여기 듣기만 해도 본인들한테 안 좋은 곳들인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수사처, 행정안전부 이렇게 총 8개 부처로 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즉 아까처럼 900만원씩 뭐 이틀 주기로 아니면 뭐 3일 주기로 이렇게 찾는다면 바로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시스템대로 이 금융기관에서 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그 다음 혐의 거래 보고,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 보고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 보고를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여기서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상하다 싶은 거는 전부 다 법 집행기관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피드백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심 가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여기서 보고하는 것만 봤었는데 이게 반대로 여기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국세청에서 어떤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을 알고 싶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이런 통보서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거래 내역들을 보내주는데 이제 이런 통보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는 이거 받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동산 쪽으로 와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 소명 자료인데 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전부 다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이에 있던 현금 지급 내역들이 있으면 이 현금 입금 내역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지급 사유랑 현금 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로 받으면 당연히 거래 내역이 남으니까 이제 이 거래 내역을 안 남기려고 현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제 통장에 이렇게 입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역이 어쨌든 2주 전부터 다 기록이 남았던 거죠.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솔직히 모르죠. 어딘지. 뭐 삼자한테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받았을 수도 있는데 가족한테 받은 걸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가족 전체 세무조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한테 현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쓰시던가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현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한 내용은 제가 여기 영상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현금을 받아서 여러분들 통장에 막 입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현금 거래는 전부 다 디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금액의 현금을 찾을 일이 있다면 무조건 이거는 전부 다 보고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자를 이용하는 거죠. 뭐 삼자라고 하면 저랑 아무 연관이 없는 가족이 아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어쨌든 저랑 아무 연관이 없는 삼자가 이 1000만원 이하로 뽑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죠. 다만 이게 입금할 때도 여러분들이 1000만원 넣으면 디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인출하시거나 입금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